안녕하세요. 정보보안 기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스템 보안의 클라이언트 보안, 윈도우 보안 안에 있는 공유 자료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자료 관리를 보시면 크게 파일과 폴더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파일과 폴더의 보안 권한 설정, 파일과 폴더의 접근 권한 설정, 공유 폴더 설정,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 뭐 이런 기본적인 파일 폴더, 공유 폴더, 그 다음에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 뭐 이런 파일 시스템 관련된 것들 알아봅니다. 자, 공유 폴더 설정을 보시면 공유 폴더를 숨기기, 공유 폴더 보기, 공유 폴더 삭제, 공유 폴더 액세스 차단. 왜냐하면 공유 폴더가 공유되는 거기 때문에 악의적인 사용자한테도 이게 공유가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악의적인 사용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예초에 공유 폴더를 아예 싸그리 차단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면 보안에 문제점이 없으니까. 네, 이제 그런 목적으로 지금 보안 관련돼서 배워놓은 부분입니다. 자, 공유 폴더 액세스 차단, 그 다음에 공유 폴더 종류 보면 C 달러, D 달러, 어드밋 달러, IPC 달러, 그 다음에 프린트 달러, 팩스 달러. 그 다음에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은 윈도우 10, 윈도우 7, 명령 프롬프트 사용. 네트워크 드라이브가 윈도우 체제마다 틀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자, 오늘은 이걸 가지고 한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은 이 정도로 하고 실제 강의. 자, 공유 자료 관리. 파일과 폴더의 보안 권한 설정. 권한은 사용자 또는 그룹이 해당 파일이나 폴더에 접근할 수 있는지 알려준다. 자, 폴더 선택한 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속성 보안 탭을 누릅니다. 한번 해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속성, 그 다음에 뭐라고 했지? 속성 보안 탭을 누릅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권한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파일과 폴더의 보안 권한 설정하는 거잖아요. 이 파일에 대해서, 이 폴더에 대해서 이제 보안 권한을 설정하는 거죠. 이런 거. 이거에 대해서 하는 거죠. 지금 이것들은 이제 모든 권한이 없고 수정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여기 보면 모든 권한 수정, 읽기 및 실행, 폴더 내용 보기, 읽기 쓰기, 이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모든 권한은 디렉토리 소유권과 접근 권한 변경이 가능하며 파일과 서브 폴더 등을 삭제 가능하다. 자, 수정은 디렉토리 삭제가 가능하며, 수정을 한다는 것은 디렉토리 삭제가 가능하며 읽기 및 실행과 쓰기가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읽기 및 실행, 읽기를 수행할 수 있으며 디렉토리나 파일을 이동할 수 있다. 자, 폴더 내용 보기, 폴더만 해당. 디렉토리 속의 파일이나 서브 디렉토리의 이름을 볼 수 있다. 이게 체크가 돼야지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읽기, 디렉토리 속의 내용을 읽기만 가능하다.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쓰기, 디렉토리 속에 서브 디렉토리와 파일을 생성할 수 있으며 소유권이나 접근 권한에 대한 설정 내용을 확인 가능하다. 뭐 이런 식의 게 있다는 거죠.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이런 것들 어디 잘 나오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자, 표준 권한 할당. 시험에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이 보시면 시험에 안 나왔잖아요. 공유 폴더가 주로 나오고, 맞죠? 시험에 안 나오고 주로 공유 폴더에 대해서 나오고,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 이것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공유 폴더 설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게 봤죠? 이것들. 표준 권한 할당하기. 윈도우 사용자는
사용 권한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파일이나 폴더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한 후에 속성 보안 탭 편집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 권한 대한 상자가 나타난다. 한번 해볼까요? 속성 보안 탭 편집. 자, 사용 권한을 편집할 수 있는 거죠. 뭐 이게 그룹인데, 그룹자고 사용자인데, 이 중에 뭐 유저한테만 그룹을 주고 싶으면 유저한테 그룹을 주기 싫으면 이걸 제거할 수도 있는 거고, 시스템은 뭐 다 허용되죠. 이게 얘는 뭐 허용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자, 허용보다 거부가 우선이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허용보다 거부가 우선이다. 뭐 이렇게 거부가 찍혀 있으면 허용보다 거부가 우선이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권한을 설정하는 거죠. 삭제할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고 권한 다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파일과 폴더에 대해서. 파일과 폴더의 접근 권한 설정. 윈도우에서 설정한 파일 및 디렉토리에 대한 접근 권한 설정은 다음 규칙을 따른다. 파일과 디렉토리에 대한 접근 권한은 누적된다. 사용자가 여러 그룹에 속한 경우 소속 그룹에 대한 접근 권한은 누적된다. 예를 들어 특정 사용자가 가 그룹과 나 그룹에 소속되어 있다면 가 그룹은 읽기 권한만 있고 나 그룹은 쓰기 권한만 있다면 이 사용자는 읽기 권한과 쓰기 권한을 가진다. 예를 들면 이거죠. 이걸 보면 이 시스템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시스템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어드미니스트레이터도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유저 권한은 아무 권한이 없어요. 유저 권한은 이거밖에 없어요. 3개밖에 없고, 맞죠? 그 다음에 어센티케이트 유저는 이 권한이 있어요. 그러면 어센티케이트 유저의 이 권한과 유저 권한의 이 권한이 짬뽕이 돼서 만약 이 사용자가 어센티케이티드 유저하고 유저 2개의 그룹에 소속되어 있다. 그러면 얘의 허용하고 얘의 허용, 2개의 허용이 믹스돼서 허용되는 것들 다 허용시켜 준다는 거죠. 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한 번씩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파일 접근 권한이 디렉토리 접근 권한보다 우선한다. 아시겠죠? 파일이 디렉토리 접근 권한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파일은 읽을 수 없다 라고 하면 디렉토리에서는 이걸 읽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파일은 읽지 못한다는 거죠.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거부가 허용보다 우선한다. 거부가 허용보다 우선한다. 맞죠? 이게 거부가 돼 있으면, 만약 여기에 거부가 돼 있으면 거부가 허용보다 우선한다는 거죠.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와요.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여기 제가 지금 찝은 것 중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전에도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준비를 안 했네요. 넘어가도록 하고,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니까. 자, 중요한 부분이죠. 공유 폴더 설정.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예. 윈도우에서 공유 폴더 기능은 자신의 폴더를 다른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파일을 공유하면서 업무를 처리할 때 아주 유용한 기능이다. 윈도우 탐색기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공유 폴더를 설정할 수 있다. 이것도 다 아시겠지만 속성에서 공유, 여기서 이제 공유를 설정할 수 있는 거죠. 공유를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이 공유 눌러서. 그러면 다른 컴퓨터, 다른 네트워크에서도 들어와서 공유된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있는 권한에 따라서. 자, 이거죠. 공유. 자, 공유 폴더 숨기기. 공유 디렉토리의 경우 리소스 목록에 나타나므로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거죠. 공유 목록은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사람이 내 컴퓨터에 공유된 내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침입자가 이를 이용하여 컴퓨터에 불법적으로 접속할 수 있어요.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인이 있는 거죠. 폴더를 공유를 하게 되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리소스 목록에서 공유 디렉터리의 이름을 나타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다. 공유 디렉터리를 설정할 때 공유되는 이름 마지막에 $기호를 붙이면 된다. 예를 들면 D 드라이브 또는 D 드라이브 밑에 있는 디렉터리를 공유할 때 공유되는 이름 뒤에 $를 붙이면 표시가 안 된다는 거죠. 이럴 경우 리소스의 목록에 공유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 $가 붙으면. 자, 숨겨진 공유 폴더 보기. 숨겨진 공유 이름을 보기 위해서는 CMD 창에서 netShare를 입력한 후에 엔터를 누른다. 이게 보면 CMD 창, 커맨드 창, 도스 창 같은 말이죠. 여기서 netShare를 치는 거죠. 치면 지금 공유 이름이 있잖아요. $, $, IPC $, 프린트 $, 어드민 $. 이 $, 이 $가 붙었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사용자한테는 이 공유된 내용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자, 공유 폴더 삭제를 하기 위해서는 공유 폴더의 삭제는 딜리트 옵션을 사용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들어오셔서 netShare, 픽처 있잖아요. 픽처. 이게 공유되어 있잖아요. 제가 하나 공유를 시켰습니다. 이게 $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 픽처는 외부에 있는 컴퓨터에서 이 픽처라는 폴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거할 때는 netShare, 픽처, 공유 폴더 이름, 그 다음에 딜리트 치면 픽처가 공유 폴더가 삭제됩니다. 자, 공유 폴더 액세스 차단. 윈도우는 기본적으로 $, 어드민 $, IPC $, 등의 공유된 리소스가 존재한다. IPC $는 네트워크 서버를 원격 관리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내 컴퓨터를 켜놓고 직장이나 다른 데 가서 접속을 해서 외부에 접속을 해서 내 컴퓨터를 관리할 목적으로 공유를 시켜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게 IPC $가 그걸 담당하는 거죠. $, 어드민 $, 어드민 $는 공유 리소스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구나 알고 있어서 이게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유추할 수 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게 열려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예. 누구나 알고 있어서 침입자가 네트워크에 액세스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취약점을 막기 위해서 이런 공유 리소스를 비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거죠. 단순하게 기본 공유를 중지시킨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공유된 리소스가 완전히 중지된 것은 아니다. 왜냐? 기본 공유가 중지된 이후에 운영체제를 재스타트 시키면 다시 공유가 된다는 거죠. 자동적으로. 내가 공유를 비활성화 시켜놓는다 하더라도 윈도우를 다시 재부팅 시키면 비활성화된 게 다시 공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에서 네트워크 공유에 대한 기본 공유 사용 권한을 구성하려면 자, CMD에서 REG 에디터, 레지스터 편집하는 거 있죠. 여기서 HK 밑에 이거 밑에 여기에 디오드 값을 0으로 설정하면 아까 $, 어드민 $, IPC $, 이게 비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재부팅을 시켜도 얘들이 다시 비활성화 상태로 계속 유지한다는 거죠. 실행을 해도 윈도우를. 네. 항목을 설정한 후에 컴퓨터를 다시 시작합니다. 더 이상 컴퓨터의 관리자 공유를 액세스할 수 없다. 시작한다. 없다. 아이씨, 너무 길게 하면 안 되잖아. 이런 것 때문에 책이 까면 되니까. 자, 공유 폴더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자, $, D$. $, D$는 기본 공유 폴더를 통해서 인가받지 않은 사용자가 하드디스크 내 모든 폴더나 파일에 접근할 수도 있다. $, D$는 우리가 알고 있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가 없으면 D$는 없는 거죠. 전 D 드라이브가 있거든요. 그래서 $, D$가 있는 거죠. 이러한 기본 공유 폴더를 이용하여 바이러스가
침투한 사례가 있대요. 그런 사례가. 윈도우즈 서버에서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백업 오퍼레이터, 서버 오퍼레이터 그룹의 멤버만이 접근할 수 있다. $10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외부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어드민, 백업, 서버 오퍼레이터 이 3명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드민 달러가 뭐냐? 시스템 루트. 이 시스템 루트가 뭐냐면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 NT 같은 경우는 윈엔트, C 드라이브 밑에 윈엔트, 그 다음에 C 드라이브 밑에 윈도우즈. 이게 이제 시스템 루트라는 값이죠. 로 표시되는 시스템 루트 디렉토리로 원격으로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어드민 달러는 윈도우 폴더 있잖아요. 스타트 폴더. 이걸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있는 게 어드민 달러예요. 이 공유로 접근하면 그 컴퓨터에 윈도우 설치 폴더가 열리게 된다. 뭐 C 드라이브 윈도우 이 폴더가 열린다는 거죠. 자동적으로. 지금 이건 조건이 이제 윈도우 10이잖아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윈도우즈 방이 열린다는 거죠. 이쪽이 어드민 달러로 접속을 하면. 자, 그럼 IPC가 뭐냐? IPC가 네임드 파이프를 사용하는 서버 간에 필요한 임시 연결을 위한 것으로 프로세스 간의 통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통로 같은 것이다. 프로세스 간의 통신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IPC. 서버 원격 관리 시 필요하며 해당 컴퓨터에 공유된 자원을 볼 때 필요하다. IPC 달러를 제거하면 네트워크 서비스 일부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레지스트리 값을 수정해서 익명 사용자의 네트워크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다. IPC 달러를 비활성화 시켜 놓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익명 사용자가 IPC 달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설정하는 게 좋다. 레지스트리 값을 변경해서, 이게 그 말인 거죠. 자, 프린트 달러, 시스템 루트, 윈도우즈 방 밑에, 시스템 32 밑에, 스풀 밑에 드라이버, 디렉터리로 원격 프린터 관리 시 사용된다. 여기죠. 윈도우즈 밑에 시스템 32 밑에 스풀 밑에 드라이버, 이거 여기에서 원격 프린터 관리 시 사용된다. 원격 프린터 관리 시 여기서. 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팩스 달러, 윈도우가 팩스 클라이언트로 사용될 때 이용된다. 윈도우가 팩스 클라이언트, 팩스하고 연결되어 있는 클라이언트로 사용될 때 이용된다. 여기까지가 좀 중요한 내용이었고,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 매번 네트워크 주소를 찾거나 입력할 필요 없이 윈도우즈의 파일 탐색기에서 네트워크 드라이브에 액세스하려면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연결한다. 내 컴퓨터에서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설정하여 내 컴퓨터의 드라이브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설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윈도우 10. 자, 파일 탐색기를 여는 거죠. 파일 탐색기 열고, 그 다음 윈도우 로그 플러스 2를 누릅니다. 누른다. 에이씨. 이렇게 누른다. 왼쪽 창에서 내 PC를 선택한다. 내 PC를 선택한다. 맞죠? 선택했죠? 컴퓨터 탭에서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을 선택한다.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 그러면 이제 어느 폴더를 연결할 것이냐. 뭐 주소를 알고 있으면 바로 주소를 쳐도 돼요. 우리가 알고 있지 뭐 IP 주소 있잖아요. 치면 하면 연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원격으로 접속할 수도 있는 거고, 자기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다 접속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외부에 있는 컴퓨터에 자원을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목적으로. 방금 보셨지만 컴퓨터에서 그래서 연결된 거 끊을 때 연결 끊기, 이를 통해서 끊어주면 되는 거죠.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겁니다. 드라이브 목록에서 드라이브 문자를 선택한다. 그리고 상자에서 폴더 또는 컴퓨터 공로를 입력하거나 찾아보기를 선택하여 폴더 또는 컴퓨터를 찾는다.
PC에 로그인 할 때마다 연결하려면 로그인 할 때 다시 연결 확인란에 선택해 준다. 이런 거겠죠 뭐. 컴퓨터 로그인 할 때 다시 연결 뭐 이런 것들 눌러 달라는 거죠. 뭐 이런 것들 하고 윈도우 7은 이렇게 한다. 시작 단추를 클릭한 다음 컴퓨터를 클릭하여 컴퓨터를 연다.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을 클릭한다. 연다. 드라이브 목록에서 이용 가능한 드라이브 문자를 클릭한다. 폴더 상자에서 폴더 또는 컴퓨터의 경로를 입력하거나 찾아보기를 선택하여 폴더 또는 컴퓨터를 클릭한다. 컴퓨터에 로그인 할 때마다 연결하려면 로그인 할 때 다시 연결 뭐 이거 아까 봤죠? 할 때 다시 연결 확인란을 선택한다. 마침을 클릭한다. 선택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명령 이제 도수에서 바로 이제 그 드라이브 연결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거죠. CMD 코맨드 창에서 어떻게 이제 연결하느냐. 이제 이거에 대한 설명이죠. 코맨드 창에서 이거에서 할 때. 자, 명령 프롬프트 창을 오픈한 후에 아래에 언급한 명령을 입력하여 암호로 보호되지 않은 네트워크 드라이브에 매핑한다. 자, 넷유즈 Z 드라이브에 연결시키는 거죠. 이거죠. 102.130 뭐 이렇게 해서 IP를 지정을 해도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쪽 IP에 해당하는 파일즈가 내가 이제 Z 드라이브를 통해서 연결되는 거죠. 암호로 보호된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만들려면 명령 프롬프트에 다음과 같은 명령을 입력한다. 어떤 거요? 똑같죠. netUse Z에 여기인데 유저하고 패스워드 이름을 입력하는 거죠. 거기는 유저하고 패스워드를 입력받아야 되니까 그 정보를 입력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netUse. 자, 필수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지정한다. 너무 전축을 쓰면 안 돼요. 위에 두 명령은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매핑하지만 컴퓨터를 다시 시작하면 제거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시작한 후에도 연결된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매핑하려면 다음 명령을 입력한다. 이렇게. 어떤 거? 이거죠. 유저하고 패스워드가 없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P는 S. ID 패스워드가 있으면 ID 패스워드 넣고 이렇게 해주면 재부팅 해도 계속 그 드라이브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